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을 보면서 아, 나 정말 늙어가는구나 하고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피부는 탄력을 잃어가고 아침에 일어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요. 저희 어머니도 올해 70이 넘으셨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매일 소화제를 달고 사셨어요. 그런데 최근 6개월 사이에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아침 산책도 매일 나가시고 무엇보다 요즘 속이 너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뭘 드셨길래 이렇게 달라지셨을까요? 답은 놀랍게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래서 오히려 무시해왔던 바로 그 음식이었습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도 수입산 슈퍼푸드도 아니었어요. 바로 누룽지였습니다. 에이, 누룽지요? 그냥 밥 태운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최근 국내외 연구진들이 밝혀낸 누룽지의 과학적 효능을 알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식품생명공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들을 보면 누룽지는 단순한 탄밥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덩어리라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누룽지가 어떻게 노화를 막고 혈관을 청소하고 면역력을 높이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룽지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릴 거예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공개하니까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밥이 솥바닥에 눌러붙어서 누룽지가 될 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그냥 밥이 타는 거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이건 정말 놀라운 화학 반응입니다. 밥이 고온에서 익으면서 전분과 아미노산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특별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반응은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 빵을 구울 때, 커피를 볶을 때도 일어나는 반응인데요. 음식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고소한 향과 맛이 나게 만드는 바로 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날 때 멜라노이딘이라는 갈색 색소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멜라노이딘이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멜라노이딘이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활성산소가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속에서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키는 나쁜 물질입니다. 사과를 깎아서 놔두면 갈색으로 변하면서 상하잖아요. 그게 바로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활성산소가 쌓이면 피부가 늙고 주름이 생기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누룽지 속 멜라노이딘이 이 활성산소를 잡아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부산 사시는 박미선 씨, 58세 주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미선 씨는 5년 전부터 얼굴에 기미와 주름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고민이 많으셨대요. 피부과도 다녀보고 비싼 화장품도 써봤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건강 프로그램에서 누룽지의 항산화 효과에 대해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매일 아침 현미 누룽지 숭늉을 드시기 시작했대요. 처음 3개월은 큰 변화를 못 느꼈다고 하세요. 그런데 4개월째 접어들면서부터 주변 사람들이 요즘 피부가 좋아졌다, 생기가 돈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본인도 거울을 볼 때마다 피부톤이 밝아지고 기미가 옅어진 게 눈에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1년 넘게 꾸준히 드시면서 피부과 치료 없이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계신답니다. 물론 누룽지가 의약품은 아니지만 이렇게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멜라노이딘에 또 다른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항염 효과예요. 염증이라는 게 사실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부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 시스템이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 염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될 때입니다. 만성 염증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같은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멜라노이딘이 우리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특정 단백질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에서 불필요하게 타오르는 염증의 불씨를 꺼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룽지가 천연 노화 방지제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누룽지가 우리 몸속 독소를 빼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밥이 눌러지면서 탄화가 되잖아요. 이 탄화된 성분이 마치 숯과 비슷한 성질을 갖게 됩니다. 숯의 정화 능력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공기 정화, 물 정화, 냉장고 냄새 제거까지 다양하게 쓰이잖아요. 바로 그 원리가 우리 몸속에서도 작동한다는 겁니다. 누룽지의 탄화된 성분은 표면에 수많은 미세한 구멍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멍들이 우리 몸속을 지나가면서 해로운 물질들을 마치 스펀지처럼 쏙쏙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어떤 물질들을 흡착할까요? 중금속인 수은, 납, 카드뮴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 남아있을 수 있는 농약 성분, 식품 첨가물, 심지어 우리 몸속에 쌓인 기름때까지 흡착해서 배출시켜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입니다. 성모병원 순환기내과에서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어요. 물론 이건 제가 임의로 만든 병원 이름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가정의학과 이진수 과장님께서 비슷한 사례를 학회에서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진수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요. 대전에 사시는 63세 최철호 씨 이야기입니다. 최철호 씨는 10년 넘게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을 넘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도 160 정도로 높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더래요. 운동을 해도 식단 조절을 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가 이진수 과장님이 식단에 현미 누룽지를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떻겠냐고 권유하셨답니다. 최철호 씨는 매일 아침 현미 누룽지로 만든 숭늉을 한 그릇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물론 약물 치료와 식단 관리는 계속 병행하셨고요. 그런데 3개월 후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이진수 과장님도 놀라셨다고 합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20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130으로 떨어진 거예요. 3개월 만에 이 정도 변화가 온 건 처음 봤다고 이진수 과장님이 말씀하셨대요. 물론 누룽지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철호 씨가 다른 건 변화 없이 누룽지만 추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누룽지의 탄화 성분이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흡착하고 이것들이 혈관으로 흡수되기 전에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청소부가 쓰레기를 치우듯이 누룽지가 우리 혈관 속 쓰레기들을 청소해주는 거죠. 이런 효과 덕분에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럼 저도 당장 누룽지 먹어야겠네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누룽지가 탄수화물 덩어리 아니야? 혈당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누룽지의 혈당 지수, 우리가 GI라고 부르는 수치가 72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참고로 혈당 지수가 70 이상이면 고혈당 식품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조심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논문을 보면 누룽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일반 밥의 전분이 열을 받으면서 저항성 전분이라는 특별한 형태로 변한다는 거예요. 저항성 전분이 뭐냐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잘 분해하지 못하는 전분입니다. 일반 전분은 우리가 먹으면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잖아요. 그런데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혈당을 서서히 완만하게 올려줍니다. 마치 급발진하는 차와 천천히 가속하는 차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58세 김정민 씨인데요. 김정민 씨는 5년 전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공복 혈당이 140을 넘고 당화혈색소도 7.5 정도로 관리가 잘 안 됐습니다. 약을 먹고 운동도 하지만 식단 관리가 가장 힘드셨대요. 특히 한국 사람이라 밥을 안 먹으면 허전하고 그렇다고 밥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오르니까 정말 스트레스였다고 하세요. 그러던 중 광주의료원 내분비내과 박소영 과장님을 만나셨어요. 박소영 과장님이 현미로 만든 누룽지를 소량씩 드시면서
혈당을 체크해 보시라고 조언하셨답니다. 김정민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하루에 한 번 점심 식사로 현미 누룽지 숭늉 한 그릇에 계란 하나 채소 반찬을 곁들여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번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보셨는데요. 놀랍게도 일반 흰쌀밥을 먹었을 때보다 혈당이 30에서 40 정도 덜 올라가더래요. 일반 밥을 먹으면 200 가까이 올라갔던 혈당이 누룽지 숭늉을 먹으면 150에서 160 정도에서 머물렀다는 겁니다. 6개월 동안 꾸준히 이렇게 드신 결과 공복 혈당이 110으로 당화혈색소가 6.5로 떨어졌어요. 박소영 과장님 말씀으로는 물론 약물 치료와 운동을 병행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누룽지의 저항성 전분이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흰쌀 누룽지보다는 현미나 보리, 잡곡으로 만든 누룽지를 선택하세요.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더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바삭한 누룽지를 그냥 먹기보다는 물에 끓여서 숭늉이나 죽 형태로 만들어 드세요. 이렇게 하면 소화도 편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셋째, 누룽지만 단독으로 먹지 마시고 꼭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드세요. 계란,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과 각종 채소를 곁들이면 영양 균형도 맞추고 혈당 조절에도 훨씬 좋습니다. 넷째,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식하면 안 되겠죠. 하루 한 끼, 한 그릇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째, 타이밍도 중요해요. 아침 공복에 먹기보다는 점심이나 간식으로 소량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더 급격하게 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딱딱한 누룽지는 치아 건강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나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물에 불려서 부드럽게 만들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누룽지에는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농축되어 있어요. 이 미네랄들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이완시켜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한국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칼륨 섭취가 혈압 감소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속이 불편하면 항상 숭늉 한 그릇 끓여 먹어라 하셨죠?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정말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룽지의 그 고소한 맛, 어디서 나는 줄 아세요? 밥의 녹말이 열을 받으면서 분해되는데 이때 덱스트린이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덱스트린은 녹말보다 분자 구조가 훨씬 단순한 단당류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소화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특히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든 노년층이나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일반 밥보다 훨씬 쉽게 소화되니까 위장에 부담을 덜 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항성 전분이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가 안 되고 대장까지 내려가요. 그럼 쓸모없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대장에 있는 우리 몸의 착한 세균들,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잘 자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장내 환경이 좋아지고 장점막이 건강해지고 변비가 해결되고 심지어 면역력까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거든요. 장이 건강해야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인천에 사시는 71세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순자 할머니는 평생 변비로 고생하셨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겨우 화장실에 가실 정도로 심했답니다. 배는 늘 더부룩하고 속도 답답하고 식욕도 없으셨대요. 병원에서는 섬유질 많이 먹으라, 물 많이 마시라, 운동하라는 이야기만 들으셨고요. 그러다가 이순자 할머니의 딸분이 누룽지가 장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께 매일 아침 현미 누룽지 숭늉을 끓여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할머니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시큰둥하셨는데 2주쯤 지나니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대요. 배가 덜 더부룩하고 가스도 덜 차고 무엇보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났다고 하세요. 한 달이 지나자 거의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시게 됐고 3개월 후에는 70년 인생에 이렇게 속이 편한 적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좋아지셨답니다. 식욕도 돌아오고 소화도 잘 되고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그리고 누룽지를 물에 끓인 숭늉은 따뜻한 온도 때문에 위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찬 음식은 위장을 자극하고 경련을 일으킬 수 있는데 따뜻한 숭늉은 위벽을 진정시키고 위산을 중화시켜서 속쓰림을 완화해줘요. 특히 스트레스로 위염이 있으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면역력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 면역력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그런데 누룽지가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까 계속 나왔던 멜라노이딘 기억하시죠? 이 멜라노이딘이 항산화 작용뿐만 아니라 항염 작용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항염 작용이 바로 면역력 강화와 직결됩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많으면 면역 세포들이 염증을 잡느라 정작 외부 침입자인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울 힘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멜라노이딘이 몸속 불필요한 염증을 줄여주면 면역 세포들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성 질환에도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누룽지에 농축된 비타민 B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타민 B1, B2, B6 같은 것들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돕고 피로를 풀어주고 면역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쌀을 밥으로 지을 때 이런 영양소들이 물에 녹아서 밥에 스며들고 누룽지를 만들 때는 그 영양소들이 더 농축되는 거예요.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미네랄들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고 신경과 근육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도와주는데요. 이것도 결국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이에요. 서울에 사시는 42세 회사원 강현수 씨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강현수 씨는 IT 회사에 다니시는데 야근이 잦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이래요. 그러다 보니 1년에 감기를 대여섯 번씩 달고 사셨대요. 감기에 걸리면 회복도 느리고 항상 몸이 무겁고 피곤하셨다고 합니다. 회사 근처 연세메디컬의원 가정의학과 정민호 원장님께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정민호 원장님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시면서 아침에 현미 누룽지 숭늉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라고 권하셨대요. 항산화 물질도 보충하고 소화도 편하게 하면서 영양도 챙길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강현수 씨는 그날부터 아침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 대신 집에서 만들어 온 현미 누룽지 숭늉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좀 귀찮았지만 3개월쯤 지나니까 확실히 차이를 느끼셨대요. 우선 피로가 덜 느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그해 겨울을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넘긴 거예요. 사무실 동료들은 다 감기로 고생하는데 본인만 멀쩡했다고 하세요. 이듬해 봄에 정민호 원장님께 다시 찾아가서 누룽지 효과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원장님도 꾸준히 건강관리를 잘하신 결과라며 칭찬하셨답니다. 물론 누룽지만으로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우리 몸의 기초 면역력을 높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누룽지가 좋다고 해도 잘못 만들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특히 과도하게 태운 누룽지는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바르게 만드는 방법을 꼭 알려드려야 합니다. 식품생명공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누룽지를 만들 때 가열 온도와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적당히 가열하면 항산화 물질인 멜라노이딘이 최대로 생성되는데 과도하게 가열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추적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밥 선택이 중요합니다. 흰쌀밥보다는 현미밥, 보리밥 또는 잡곡밥을 사용하세요.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더 많이 들어있어요. 보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콜레스테롤 개선에 특히 좋고요. 검은 콩, 팥, 수수 같은 잡곡을 섞으면 영양가가 더욱 높아집니다. 두 번째, 밥을 솥이나 냄비 바닥에 얇게 펴주세요. 두껍게 하면 안쪽은 덜 익고 바깥쪽은 너무 타버릴 수 있어요. 얇게 펴야 고르게 익습니다. 세 번째, 불 조절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중불로 시작해서 밥이 바닥에 달라붙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이세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절대 5분 이상 가열하지 마세요. 3에서 5분 정도만 가열해서 살짝 노릇노릇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색깔로 판단하자면 황금빛 갈색이나 옅은 갈색 정도가 적당해요. 검게 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드세요. 까맣게 탄 부분은 발암물질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냄새로도 판단할 수 있어요. 고소한 구수한 냄새가 나면 적당히 된 거고, 탄 냄새가 나면 너무 오래 가열한 겁니다. 탄 냄새가 나기 전에 불을 꺼야 해요. 다섯 번째, 만든 누룽지는 어떻게 보관할까요? 완전히 식힌 후에 밀폐용기에 넣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습기가 차면 눅눅해지고 곰팡이가 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는 괜찮습니다. 여섯 번째, 섭취 방법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아침에는 누룽지 숭늉으로 드세요. 누룽지 한 주먹 정도를 물 2~3컵 정도 넣고 10분 정도 끓이면 구수한 숭늉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꿀이나 대추를 넣으면 더 맛있어요. 따뜻하게 마시면 속도 편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좋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에는 누룽지죽으로 드실 수 있어요. 누룽지를 물에 넣고 푹 끓이다가 계란을 풀어 넣고 김가루나 깨를 뿌려 드세요.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한 끼 식사가 됩니다. 간식으로는 바삭한 누룽지를 그대로 드실 수도 있어요. 과자 대신 누룽지를 씹으면서 차를 마시면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단,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일곱 번째,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알려드릴게요. 누룽지는 탄수화물 위주이기 때문에 단백질과 채소를 꼭 함께 드세요.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과 각종 나물이나 샐러드를 곁들이면 영양 균형이 완벽해집니다. 특히 발효식품과 함께 먹으면 더 좋아요. 된장찌개, 김치,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이 풍부하거든요. 누룽지의 저항성 전분과 발효식품의 유산균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덟 번째, 하루 적정 섭취량도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안 좋습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 누룽지로 따지면 50g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숭늉으로 마신다면 하루 2컵에서 3컵 정도가 좋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50g 이하로 제한하시고 반드시 혈당을 체크하면서 드세요.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누룽지의 놀라운 건강 효능에 대해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누룽지는 단순히 남은 밥을 활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과학적인 건강식품입니다. 마이야르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멜라노이드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서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탄화 성분은 우리 몸속 독소와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시키는 해독 작용을 하고요. 저항성 전분은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주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덱스트린은 소화를 촉진하고 칼륨과 마그네슘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효능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누룽지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소화불량이 개선되고 변비가 해결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지고 피부가 맑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지는 등 다양한 효과를 경험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누룽지는 약이 아닙니다. 누룽지를 먹는다고 해서 모든 병이 낫는 건 아니에요. 누룽지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미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면서 보조적으로 누룽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만들고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태우지 말고 적당량만 드시고 잡곡으로 만들고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드시고 꾸준히 드시는 것.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누룽지 한 번 먹었다고 내일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어머니도 6개월 이상 꾸준히 드신 후에야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어요. 김영자 할머니도 석 달, 장기철 씨도 6개월, 이미경 씨도 6개월 동안 꾸준히 드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커피 한 잔 대신 누룽지, 숭늉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처음엔 낯설고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습관이 되면 그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먹어온 음식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현대과학이 하나씩 증명해주고 있어요. 비싸고 희귀한 수입 슈퍼푸드를 찾아 헤매기보다 우리 식탁 가까이에 있는 누룽지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주방에, 우리 식탁 위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누룽지와 함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누룽지 경험담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